박은수 시장님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디에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네. 시장실에서 음. 예, 헌재 네. 선고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8대0 재판관들이 전원 합의 일치로 이렇게 파면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사필 기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뭐 헌재도 모든 국가기관도 네. 대통령도 네. 결국은 음. 헌법이 규정한 대로 네.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네. 또 존중해야 하는 네.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 그야말로 촛불 광장, 촛불 시민의 네. 또 광장 민주주의의 저는 요구를 결국 네. 헌재가 수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파면 선고의 순간에 여러 댓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예,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의 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요. 우리 현대사를 쭉 두고 볼 때 어떤 역사적 의미를 오늘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뭐 5.18 네. 항쟁이라든지 네. 또 6월 국민 항쟁이라든지 뭐 네. 여러 민주주의를 앞당긴 네. 이런 사건들이 있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네. 이런 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이 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이 네. 또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네. 온전한 민주주의를 결국은 갈망하고 또 그걸 쟁취할 수 있는 네. 그런 국민이라는 사실을 네. 이번에 증명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19번에 걸쳐서 벌어졌던 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네. 집회는 네.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고 네. 시민 명예 혁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위대한 촛불들이 그렇게 평화롭고 또 질서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촛불 이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게 많은 촛불들의 평가인데요. 네. 뭐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네. 이 국민이 그야말로 주권을 가진다라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있고 네. 그런 국민들이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네. 결국 언론의 자유, 네. 표현의 자유, 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뭐 서울시와 모든 국가기관의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네. 물대포 같은 것이 그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이 광화문 광장이 결국은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화롭게 여기서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네. 이런 편리를 제공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사실 당연한 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네. 서울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화장실 개방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게 굉장히 엄청난 편이었습니다. 많은 촛불 시민들이 네, 네, 네. 정말 이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그 집회에서 네. 화장실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뭐 1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네.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네. 이 개방하지 않은 이 시설들에게 네. 대해서는 그럼 공개를 해버려라. 네. 그랬더니 뭐 그 다음에 한 200개가 넘는 네. 이 기관들이 다 일제히 개방을 네. 했죠. 민간에서도 함께 합류하고 아니, 그랬어요. 그럼요, 당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역사의 현장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 촛불을 통해서 이 어린 세대들이 역사적 현장을 함께 경험한 것이 앞으로 이후 현대사에 어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컨대 4.19, 5.18, 또 6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지금 우리 오연호 네. 사장님이나 저 같은 세대는 네. 또 나름 체험을 하거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 책 안에서나 알 수 있는 일인데 네. 뭐 이런 걸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리고 국민으로서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또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는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공고해지지 않았나. 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 정말 국민을 주권자로 모시는 네. 이런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약 80%의 국민들은 탄핵에 찬성했지만 한 20%의 국민들은 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또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상심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추스려서 더불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저는 국민들이 늘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평화적인 어떤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네.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분열과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관용과 네. 또 통합에 네. 이런 길로 우리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앞으로 남은 이제 이 2달의 기간을 통해서 네. 정말 평화로운 그런 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오늘도 뭐 이 집회 과정에서 또 네. 2명의 이 사망자가 네. 나왔다고 하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가 평화로운 네. 이런 질서 있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대단히 좋겠다. 아마 네.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파면에 대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대통령도 네, 어떠한 그 선출직 공무원도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과거에 네. 이런 그 잘못에 대해서도 네, 저는 뭐 지금이라도 솔직히 시인할 건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런 명예라도 네, 저는 찾으시길 정말 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굉장히 불행하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헌정 사상 네.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다 함께 다짐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시장님이시지만 또 변호사이시기도 했는데 말이죠.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그 논거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잘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제대로 다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네, 그 세월호에 관련한 네. 판단은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 생명을 음.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 때도 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세월호 그 수습과 그 이후의 이 태도에 있어서 네, 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는 네, 그런 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이 조금 아쉬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사실 그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약 1,200명의 그 고급 공무원들, 엘리트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이 문화를 또 청산해야 된다. 예, 이런 예, 얘기가 예,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서울시장이 처음 돼서 네.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도 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전제정부 시절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The king 네. can do no wrong. 그러니까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네. 이게 옛날 전제정부였지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대통령도 네.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정한 이런 반대와 토론이 네. 격렬한 토론이 그 조직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번에 큰 교훈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고 네. 그 사실은 공무원들이 네. 잘못된 또는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네. 저항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런 이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서 네. 그것을 따랐던 고위 공무원들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그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의 위기에 몰렸는데 어떻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네. 뭐 이런 질책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네. 어떤 이런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우리는 대통령이 시키면 따라서 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청와대의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이 함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비단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동이사회인가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한 사회가 네. 뭔가 좋은 사회를 지향한다면 네. 열려 있는 네. 그야말로 이 개방성, 다양성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네. 어떤 의견도 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 열린 사회가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관료 사회라든지 네. 심지어는 그 기업체조차도 네.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네. 이런 사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이 이른바 권부라고 말해지는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 기관에서도 네. 또는 심지어는 기업에서도 네.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네. 누구나 자유롭게 네. 표현하고 네. 반대할 수 있고 그리고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네. 이런 열린 사회가 된다는 것이 네. 사실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 네. 또 뭔가 효율적인 네.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시장님이시고 변호사도 해봤고 또 검사도 잠깐 해보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 검사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특별한 검사들이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늘 이러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좋은 나라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을 얘기할 때 검찰 조직이 어떻게 제대로 설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잠깐 검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네. 한 1, 2년 했던가요 그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결국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국민 권력 시대 네. 이런 걸 사실 주장을 했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검찰이 네. 누구의 눈치를 보냐? 결국 청와대 눈치를 보거든요. 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주인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장을 아예 국민들이 직선하는 제도로 뽑자. 그리고 대법관이라고 왜 꼭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임명하냐? 네. 국민이 직접 뽑을 수도 있게 만들자. 네. 국민이 직접 재판을 하게 하자. 아. 이게 배심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심제는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뭐 그 중에는 좀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럴지 네. 몰라도 네. 집단 지성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늘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모든 국가기관이 그리고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네. 이제 정말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네. 이 국민을 존중하는 네. 이런 정부, 이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제안을 했는데 네. 청와대의 대통령이 좀 나와라. 음. 저 구중궁궐 같은 곳에 네.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부종합청사 바로 여기에 네. 아니 대통령이 집무실은 여기에 만들고 음. 좀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네. 국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네. 뭐 여기 저 통인시장에 가서 좀 국밥도 먹고 네. 이런 좀 국민 속의 대통령이 돼야 네. 이런 불통의 이런 권위주의적인 네. 정부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계기로 이제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파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누적된 적폐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걸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다 뭘 계속 이렇게 촛불을 들 수는 없을 듯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염원했던 광장의 민주주의가 요구했던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네. 저는 중요한 이제 도정에 네. 또 그 과정에 우리가 출발점에 섰다. 네. 탄핵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네. 이제 그야말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 네. 저는 그런 어떤 다양한 국민들의 네. 어떤 새로운 사회, 네. 새로운 국가를 향한 많은 제안들이 수렴되는, 네. 토론되는 또 방향이 그런 비전이 서는 네.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정치권이 네. 그 위임받은 그 권력을 활용해서 네.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주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네.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어떤 이해와 네. 자기의 어떤 이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정치권이 늘 우리 국민들의 바람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모두 나와서 네. 이런 걸 외쳤는데 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이 정치의 이 모든 과정에 저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네. 결국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런 일상적인 과정 속에 참여해야 네. 우리 국가가 온전하게 서지. 네. 뭐 여기 지금 이 탄핵이 됐다고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네. 저는 또 다시 새로운 잘못이 시작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도 함께 네.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네.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 봅니다. 이제 민주당 경선에 네, 지금 주변에 인터뷰하는 순간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네. 박원순 이 함성이 함께 외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마이TV로 생중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접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약집을 생각을 담은 생각의 출마라는 네. 제목으로 책을 내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선 레이스에서는 접었는데 어때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시고 오히려 예. 밖에서 더 큰 틀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네. 아마 국민들이 이 광장을 제대로 지키고 네. 이 모든 온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네. 잘 관리하라고 아마 저를 그렇게 지지를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역할을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광장 민주주의 네. 또 촛불 시민들의 그 뜻이 온전히 반영돼서 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네. 다해서 네.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 그런 이 콘텐츠로는 네.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생각의 출마라고 하는 책은 네. 그동안 제가 발표했던 네. 그런 공약만 낸 것이고 네. 그 외에도 구상 중이었거나 또 서울시를 통해서 네. 이 혁신안 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네. 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우리가 실험해서 네. 나름 이렇게 성공한 이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누구에게도 네. 드릴 생각이고 네. 그리고 또 누가 돼서 이제 2달 후면 새롭게 탄생될 그 대통령 네. 그 정부에도 적극 협력해서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함께 논의하고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될 네. 그런 나라를 네.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가로 보면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죠. 네. 이런 경제가 네. 완전 파탄 지경에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지금 뭐 정말 어려운 이 위기 상황에 네.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된다면 정말 지금까지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 국민이 단합이 되면 언제나 그것을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네.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런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들도 저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대결과 갈등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포용과 또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고 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어떤 열망과 열정을 누구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네. 얼마든지 이 위기는 극복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네.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네. 확신합니다. 그동안 이 촛불 현장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했습니다만 20대 이 젊은 청춘들이 우리 사회 개혁에 그다지 관심이 없구나라고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촛불 세대 때 엄청나게 많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취업 등 일자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요. 이 20대들의 오늘 이 역사적인 날에 20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네네. 그 뭐 과거 예컨대 어느 나라의 언어에서 그 각골 문자를 발굴해서 보니까 네. 요즘 아이들 못 쓰겠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네. 역사는 네. 계속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사실 사회에 대한 관심도 적고 네. 앞으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기성세대의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 이 촛불 광장에서의 과정을 보면 네. 정말 청년들의 이런 단합된 모습이나 그 발언을 보면 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입시 수능 시험만 시켰는데도 네. 세상을 정말 똑바로 보고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라는 네. 우리가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게 됐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청년 세대가 앞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실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런 과정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이제는 그런 청년들이 닥친 어려움을 우리가 기성세대가 네. 잘 풀어줘서 네.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두 질문하고 보내드려야 네네, 되는데 그렇죠. 인터뷰하는 사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그러네요. 저희를 예, 빙 예. 지금 네네. 호위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신데요. 우리 함께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즐길 줄 알게 해주신 게 고마워요. 예? 1960년부터 나왔는데 어려서 어머니하고 다쳤고 즐길 줄 아시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이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네. 즐기는 법을. 네. 네. 자, 또 다른 분 혹시 네 질문. 자, 경제 문제, 지금 국방 문제, 외교부만 국방을 지킨다 이런 관념에서 많이 벗어나는 입장인데 시장님께서는 네. 이런 국가 위기와 경제 위기 예. 이런 대안에서 어떻게 네. 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개성공단 재개해야 되고 그리고 더 외교를 넓혀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이게 역행하는 이게 무슨 정치냐 네. 이것도 지금 나라냐 이런 네. 이야기들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왜 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일을 겪어야 되는지 상당히 큰 질문이긴 한데. 예, 뭐 아니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각의 출마라는 책에 보시면요. 네, 생각의 출마. 제가 그 위코노믹스라고 네.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에 보시면 네.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정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네. 저는 핵심은 네.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아니면 영웅이 따로 있어서 음. 모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국민과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엉뚱하게 이론적으로 책상머리에서 탁상 공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보면 네. 이미 답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음. 그것을 열심히 듣는 경청하는 이런 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또 말씀하신 안보라는 것도 네. 그게 군인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네. 그 국민이 통합되고 하나일 때 네. 어떠한 강국도 막아냈지 네. 국민이 분열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저절로 망하는 거죠. 네. 우리가 고구려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즐긴다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주권자로서 이 힘든 정말 어찌 보면 고통의 과정 속에도 네. 또 그 추운 겨울 정말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국민된 도리를 다했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네. 일원으로서 네. 사실 또 즐겁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아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네요.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 예, 한 말씀. 예. 질문을 좀 네,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부천에서 올라왔는데요. 시청 앞에 애들 데리고 놀러 와도 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번에는 놀이기구도 있고 놀고 가기도 좋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거기가 이제 이른바 그 박사, 뭐 탕기국 이런 분들이 네. 지금 그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저는 뭐 어떤 의견이든 또 우리 국민의 누구든 자기 의사를 마음껏 네. 사실은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그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네. 법률을 위반하거나 네. 불법적이거나 또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뭐 과거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고 네. 이 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경고를 네. 했는데 네. 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탄핵이 어쨌든 결정된 이 마당에서 네. 저는 그런 의사의 표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되 그 대신 이런 어떤 그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우리가 포용하고 네. 관용을 베풀되 네.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네. 자제하고 노력하는 것이 네, 네.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7시부터 여기서 촛불이 승리했다 이런 제목의 승리 축하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올 텐데요. 오늘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돼야 될 텐데 네. 한 말씀 부탁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촛불 집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세계 역사상 자랑해도 좋을 그야말로 시민 명예 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한 번에 뭐 100만 명, 뭐 150만 명이 모였는데도 정말 폭력 사태 하나 없이 그리고 어떤 사고 없이 정말 평화스럽고도 질서 있게 안전하게 진행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과 품격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노벨 평화상도 받을 자격이 저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로운 민주정부가 완전히 들어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질서 있게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서울시도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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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함께 계시는데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시장님께서 지금 네. 이제 시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청년이 간절하게 이제 이 청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BJ 연수라는 인터넷 방송 BJ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아프리카 TV로 방송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잠깐 나올 수는 있었나요, 사장님? 네. 예, 일단 시장님 홍보하셨어요? 예, 오, 멋있다. 역시 예, 네.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 시장님. 네. 예, 이것만 한번. 예. 네, 오마이 TV로 하고 있는 중에 아프리카 TV가 와서 죄송합니다. 함께. 예. 자, 우리 시장님도 오마이뉴스 오마이 TV 계속 지켜보시죠. 제가 우리 아마 후원 회원이기도 하시고. 2만 원 내는 회원입니다. 아, 우리 10만인 클럽 2만 원이나 내십니까? 예, 아마 그때 그렇게. 네, 저는 그때 아름다운 재단 후원하고 서로 네네네. 이렇게 예. 바꿔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외에서도 지금 사실 어제 해외에서 정말 잠 못 이루고 지켜보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전국에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도 많은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예.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지난 수개월간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것을 잘 극복해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부를 맞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온전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서 정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바쁘신 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또 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